외계인을 목격했다는 사람들, 외계인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외계인에 대해 폭로한 사람들은 많다. 외계인을 만났다거나 납치되었었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주장 중에서도 특히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있다. 정부 관계자 혹은 연구기관, 고위 군인 등이었던 사람들이 폭로하는 외계인 이야기는 더욱 신빙성이 느껴진다.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외계인과 관련된 은밀한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계인을 폭로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모아보았다. 폴 헬러. 폴 헬러는 1960년대에 캐나다 국방장관으로 임명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TV에 출연해 외계인의 존재를 폭로했다. 그는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하고 있으며 정부가 외계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UFO는 분명히 존재한다. UFO는 수천 년 동안 지구를 찾아왔다. 우주는 통제가 어려운 지역이지만 외계인들로 구성된 우주연합이 있고 이 연합이 우리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폴 헬러에 따르면 석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대체 에너지는 이미 개발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석유에 셀 수 없는 자산 가치를 모두 현금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 헬러는 외계인이 인간을 매우 원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루이스 엘리존도. 루이스 엘리존도는 전직 정보장교로 자신이 미국 국방국이 진행한 미확인 비행물체 프로젝트의 총괄자였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즈는 고등 항공우주 위협식별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붙여진 UFO 관련 프로젝트가 2012년까지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도 UFO 프로젝트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UFO를 관측하거나 목격한 정보를 확인하고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지를 가려내는 것이었다. 루이스 엘리존도는 자신이 외계인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가 우주의 혼자가 아니라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믿음이다. 외계 비행 물체가 지구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 항공 역학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변칙적인 비행 물체들을 확인했다. 이런 비행체들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가진 비행체들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였다. 엘리존도는 2017년에 국방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로라 아이젠하워. 로라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소녀다. 그녀는 국방연구계획국에 대해 폭로했다. 국방연구계획국은 로라의 할아버지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설립한 기관에서 출발했다. 로라는 이 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던 계획 중에 핵무기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주장이 이어졌다. 이 기관이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화성을 미리 식민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미국의 소수 엘리트들을 대피시킬 목적으로 화성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로라는 외계인이 미국 정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정부의 배후에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방연구계획국은 외계인과 협력하면서 유전자 조작을 시도하거나 미디어를 이용해 정보를 조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라자. 박라자는 MIT에서 물리와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그는 그 후에 군사무기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가 근무한 곳은 바로 51구역이었다. 51구역은 미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로 여겨진다. 미국 정부는 51구역에 대해 오랜 시간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로부터 UFO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51구역은 외계인의 비밀기지로 소문이 났고 점점 의혹을 더해갔다. 밤라자는 51구역에서도 에스퍼라는 시설에서 근무했다. 이곳에서 주로 UFO의 동력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한다. 그는 그곳에서 무려 9대의 UFO를 목격했다. UFO는 아름다운 은색으로
표면은 매끄러웠고 어디에도 이음새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나자는 외계인들이 에스포 시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보고서를 읽게 되었으며 창문 너머로 외계인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외계인들이 사람에게 실험하는 것을 묵인한다는 미략을 맺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는 외계의 과학기술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밤나자는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결국 그곳에서 나오게 된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자 밤나자의 신분과 모든 증명은 말소되어 있었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밤나자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1989년에 라스베가스의 지역방송에 출연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미국 정부는 미스터리에 쌓여있던 51구역에 대해 미군의 최첨단 항공기가 개발되는 연구시설이라고 밝혔다. 밤나자가 처음 폭로를 하고 벌써 30년 이상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밤나자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이클 울프는 이론 물리학사, 컴퓨터과학 석사, 법학 박사, 생물유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이다. 그는 2000년에 암으로 인해 사망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남은 약 1년의 시간 동안 여러 기자들과 인터뷰하며 UFO에 관해 이야기하며 보냈다. 그는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정부의 비밀 연구를 담당했는데 이는 외계 기술에 대한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땅속 깊은 곳에 지하 비밀 연구소가 있다고 한다. 나는 지구 밖의 존재들을 일하면서 매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숙소 생활을 했다. 이후 1979년부터 그는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에서 외계인 문제에 대한 자문역으로 일하게 된다. 울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외계인의 종과 그에 따른 생김새에 대해서 상세히 묘사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로즈웰 사건이 진짜로 UFO가 추락한 사건이며 그 안에서 외계인이 발견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울프는 이러한 내용을 책으로 써서 출판했다. 그리고 그의 책 표지에 있는 외계인은 그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던 외계인의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외계인의 존재를 폭로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봤다. 그들의 주장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도 있었고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내용도 있었다. 외계인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